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나는 의사다. 시즌 3. 자, 유쾌한 수다로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해결하는 명의와 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철중입니다. 벌써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슬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가까우면 술 약속이 늘어나는데요. 난 평소에도 맨날 술 약속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 대본대로 하면은 연말이 가까우면 술 약속이 늘어나는데 그 전에 간 건강부터 챙겨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한강엽 교수님과 함께 건전음주와 간염 퇴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한강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한 교수님은 이렇게 명의로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굴도 많이 알 것 같아요. 목소리 들으면 또, 그분이 나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목소리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간을 전공하신 거죠? 예. 소화기내과라고 하면 꼭 마치 위장이나 대장을 전공한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가 간략한 그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면요. 연세대 교수에서 연세대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86년부터 전임 강사를 하셨네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하셨나요? 내년이면 30년. 지금 나이는 그 정도로 배이는데. 내년이면 30년입니다. 그렇죠. 내과 전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간암연구회 이사도 하시고, 대한간암연구회 회장도 하시고요. 지금 한림원 정회원이시고, 세브란스 전체 내과 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세브란스 전체 내과 교수님이 몇 분이세요? 120명이 조금 넘습니다. 웬만한 병원보다 더 많네요. 예, 그다음에 임상 교수, 강사, 전공의까지 합치면 거의 400명. 400명의 내과 관련 의사들의 예. 그 교수님이 사인 안 해주면 월급 안 나가는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렇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내과 부장하고 주임 교수하고 좀 다른가요? 주임 교수는 이제 교수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장 자리는 이제 병원 직책이고 주임 교수는 의과대학 이렇게 됩니다. 자, 현재 2013년도까지 세브란스 병원 간암 클리닉 팀장을 맡고 계셨네요. 네. 하여튼 이 간하면 우리 한강엽 교수님 아주 국내 대표적인 의학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자, 국내 학회지에 약 10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중복 투고는 없었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지부 장관 검증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10월 20일이 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간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10월 20일로 왜 정한 거죠? 예, 2000년도에부터 이제 간에 대한 관심을 갖자 해서 간의 날로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날을 통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간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행사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같은 궤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내의 별도 행사인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알기에 그 아시아 지역이 주로 간질환이 많았는데 간염 퇴치를 위한 의사들의 모임 이런 등등으로 해서 10월 20날로 하자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제일 그래도 이 간의 날을 열심히 지키고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교수님이 지금 현재 그 대한간암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 거죠? 예. 대한간암회 주관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부터 지금 학회에서 주관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대중적인 행사도 많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간의 날은 주로 의사들보다는 대중적인 행사라서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병원에서 간질환 공개 강좌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이번에도 거의 한 40개 곳에서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개 강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층적으로 하는 거죠? 간만 보고 끝나는 건 아니죠? 되게 이제 간염 또 술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일반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거북이 마라톤 대회, 그래서 언론사와 같이 행사도 좀 해왔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행사의 이제 실효성이 좀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은 간의 날 기념식을 통해서 간 관련해서 수고하신 공로가 많으신 분들에게 네. 저희가 이제 상도 드리고 언론사 분들을 초대해서 간 관련된 여러 가지 중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10월 20날 그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홈페이지 그냥 대한간학회 쳐서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자세한 일정이나 장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간학회 홈페이지 가면 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로 준비를 하셨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건강한 음주, 건전 음주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 간학회 이사장님과 보겠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하고는 약 몇 차례 음주와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건전 음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비건전 음주를 했는데. 예. 하여튼 여쭤보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왜 옛날에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차두리가 네. 해서 굉장히 세인의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었죠. 그때 하여튼 간 질환에 대한 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는데 그게 학회에서 너무 이렇게 모든 피로나 이런 것들을 간 때문이야라고 한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맞나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방송에 나가서 네. 간 관련 방송을 나갔을 때 네. 간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는 건 좋은데 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잘못이다. 네. 간은 주인이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고 간을 혹사시킨 거는 정작 주인인데 그나마 건강을 지킨 게 간 덕분인데 간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저 관계가 명확하다 이거. 그렇죠. 진짜.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자꾸 남 탓하기보다는 자기가 반성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광고가 간 덕분입니다로 예.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굉장히 나는 그런 것까지 지역까지 생각했었는데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자기가 몸을 망쳐놓고요 간 때문이라고 그래. 간은 발언을 못하기 때문에 꾹꾹 참고는 있지만 우리 그 간학회 입장에서 이렇게 훌륭한 간이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이러는 거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환자 제일주의를 외치는 시대. 용감하게 환자는 두 번째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고객 만족을 넘어 환자의 경험으로, 질 향상을 넘어 서비스 디자인으로 진정한 병원 혁신의 개념과 실제. 환자는 두 번째다. 전 세계 병원들이 이제 환자의 경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미국 의료계를 사로잡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환자는 두 번째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는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자, 그러면 건전음주 얘기 들어볼게요. 보통 성인 이전에는 원래 이제 음주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특별하게 이 행동에 대한 어떤 책임, 조절 능력, 이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생물학적인 이유도 좀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술, 담배 다 성인들의 기호식품인데,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금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 건강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건 학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한 것보다는 이제 그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청에서 이 사회적으로 아마 막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음주가 사실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어렸을 때 음주할수록 예. 뭔가 간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가 있나요? 그 1차적으로는 아마 성인이 되기 전에 자기가 판단력이 부족할 때 마시게 되면 아무래도 건전한 음주 습관을 갖추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시기에는 간에 일찍부터 간에 안 좋은 걸 하면 건강에는 안 좋겠지만 아직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술을 마시게 되면은 뇌중추에서 자기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장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충동적인 일들을 안 그래도 청소년들이 할 위험이 많은데
술도 일종의 뭐 마약과 같이 약에 취하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은 청소년으로서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네. 그런 부분들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B형 간염 보균자인데 아주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20대부터 이렇게 빈번한 음주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어떤 유전자적 속성 플러스 다른 간경화나 간암이 올 찬스가 더 높아지나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B형 간염 환자들이 간암이 많이 생기는 시기가 네. 50대인데 네. 사실은 이제 40대들 건강에 문제들이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보통 간암 조기 검진은 40대부터 시작하는 걸로 권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 보면은 30대 젊은 나이에서도 간암들이 그래요.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안타까운 사실은 그 남성 중에 네. 결혼을 안 하는 남성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생활 습관이 불건전하고 그런 분들 중에는 보면은 되게 술을 습관적으로 하고 굉장히 불건전한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간이 빨리 망가지고 간암이 빨리 온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대에 같은 바이러스를 복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 어떤 음주력의 정도에 따라서 간경화가 훨씬 더 많더라. 아니면 큰 차이를 미치지는 않더라. 뭐 이런 연구는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젊어서 보통 40 미만에 간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예후가 더 안 좋은데 이분들은 대부분은 B형 간염과 관련이 네. 많고요. 네.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성인에서 오는 경우보다 간경화, 간경변은 오히려 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이러스가 일찍 뭔가 간에 어떤 유전적인 부분을 줬었는지 아니면은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암이 잘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인지 거기에 이제 술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런 거를 좀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죠. 빨리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그 대학병원의 건강검진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통계를 보니까 B형 간염 보균자하고 일반인하고 음주 횟수가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보균자들이 상당히 경각심이 낮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또 음주 문화가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간 수치가 정상이기 때문에 아하. 의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 부족과 무지로 인해서 건강관리에 있어서 자기가 상당히 불리한 핸디캡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나서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건강이 상당히 빨리 나빠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본인이 그런 문제를 알고 있어서 술을 안 마신 사람은 오히려 없으면서 술을 계속 포금하고 습관적으로 마신 사람보다는 오히려 간이 더 건강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선생님이. 그렇죠. 예. 건전한 음주 관련해서 몇 가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속설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오늘 한 교수님 통해서 검증해 볼게요. 평생 술을 해독하는 간 기능은 정해져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인가요? 글쎄, 저희가 이제 술 많이 마시는 환자들한테 의사들은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평생 마실 술은 정해져 있는데, 네. 일찍 그걸 다 마시면은 일찍 가는 거고. 저는 이제 거의 한계에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이제부터 조금씩 마시면은 100세까지 마실 수 있는 거고요. 앞당겨서. 나눠 마셔야겠는데? 갑자기 예. 불안해지네요. 예. 예. 그리고 간이라는 거는 쉬어주면은 예. 다시 또 젊어지니까 쉬어가면서 마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달리면은 빨리 가게 되죠.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적당한 그 간기능 회복 수준의 음주를 하면 평생 적절한 음주를 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자꾸 건전 음주를 강조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불건전 음주 행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금. 하루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상, 그러니까 간이 하루에 해독해 줄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주량이라 그러죠. 예. 자기가 그 정도를 마시면은 그날 술 취해서 너무 이상한 그 불건전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게 그런 정도가 자기 주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적 정의로 주량이라 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과다하게 함으로 인해서 폭음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다든지 요새 뭐 굉장히 유명인들도 그런 폭음 후에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술이 문제예요. 그럼요. 네. 다 성희롱 사건 보면 다 술과 관련돼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범죄도 이제 그 다음 날 또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오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죠. 네. 그죠? 그 술 취해서 그러면은 상사도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이 느껴지니까 그럼 가서 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나도 젊은새 너처럼 그랬다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술 마시고 나서 다음 날 우리나라는 해장국 문화가 잘 발달돼 있잖아요.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볶음밥을 해줘서 아주 속이 아주 뒤집어지게 만들어야 다음에 술을 안 먹지 너무 해장 잘하고 편하면 또 마시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폭음이 불건전 문화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성 음주. 그러니까 교수님 사모님은 볶음밥 해주시나요? 제가 차려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돈가스 해준대요 아침에. 예. 네, 술 먹고 오면. 진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많이 술 마시고 나서 다음에 먹어야 될 음식을 학교에서도 한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습관적 음주라는 건데 그것은 적어도 보통 저희가 권하는 건 술 마시면 한 이틀 정도 쉬는 시간을 좀 주자. 그래서 간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요새 전공의들한테 매일 당직하는 걸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내과 전공의들이요? 그렇죠. 네. 뭐 내과 전공이라든 어느 네. 전공이든지 연속 당직을 이제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간을 연속 당직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공의들도 법으로 금지시키는데 네. 음주를 연소로 하는 건 말이 안 되는군요. 네, 학회에서 이번에 법안을 하나 올릴까 합니다.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폭음이 더 나쁘냐, 이게 비름, 자주 먹는 게 더 나쁘냐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소주 3병을 예. 일주일 중에 하루에 그냥 소주 3병을 쫙 먹고 6일을 쉬는 게 낫는지 아니면은 매일 반 병씩 소주 3병을 6일에 걸쳐서 먹는 게 낫는 건지 간에는 어떤 영향이 더 나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권투로 치면은 한 회에 한 번에 다 맞는 게 좋으냐 그냥 아니면 그러기로 끝내고 그냥 회에 6일 계속 쉬는 게 맞는 낫냐, 게 좋으냐 하는 아니면, 건데 사실은 둘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건전 음주라는 거는 술을 즐기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걸 뭐 음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는 술을 즐기는 문화였는데 지금 아마 일제시대 이후에 그렇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제 나라가 술을 취하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자꾸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까. 술 권하는 사회인가요?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 뭐 와인의 생산지인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제 와인을 상당히 즐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중요한 얘기인데요. 예, 그거를 즐기라기보다는 너무 취하려고 마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거기에 맞게 서로 관계의 윤활유 정도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자기 주량이 있어서 이제 요 정도 마시겠다 그런 거를 너무 강권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성추행 다음으로 이제 술추행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앞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재밌는데요. 저 사람이 나한테 술 먹으러 했다. 네, 강권했다. 노동 뭐 제소하고 예, 막. 그렇죠. 오늘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니까. 대한민국이요. 소주가 너무 싸요. 이게 그렇죠. 전 세계 어디에서 1달러를 20도짜리 알코올 음료를 1달러에 살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소주가 너무 뭐, 싸.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철준 기자가 저하고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날 만난 것이 우리가 건전 음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났고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취하는 데 드는 술 비용이 제일 싼 나라가 아닐까. 맞아요. 예, 그래서 교수님 얘기했죠. 예. 제가 그때 아주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싸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예. 최근에 그래서 주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주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해주는 게 어떨까. 국민 건강을 저는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요. 말이죠. 그 편의점 앞에 그 매대 있잖아요. 그 파라솔에서 거기서 술 못 먹게 해야 돼요. 맨 청소년들, 어른들 12시에 밤 1시에 그냥 거기서 술 먹고 있어요. 야외에서는 못 먹게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과거에 뭐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쌓인 거를 달래주는 이제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그걸 법안을 만드는데 아마 어려워하시기는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더욱더 건강도 나빠지고 더 불행해지는 거를 방치해 주는 것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는 길인지는 한번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국가가 이 국민을 철학적으로는요. 저는 왜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자꾸 이렇게 막 뭐 담배 못 피게 하고 뭐 자살 못 하게 하고 뭐 이런 것 같더니 국가가 국민을 자산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야. 국민이 맨날 술 취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담배에 대한 어떤 대중적 공간에서의 규제는 아주 강력한 의학적 근거, 즉 예. 간접 흡연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강력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크게 보급이 됐는데 혹시 간접 음주도 영향을 이런 거 없나요? 우리는 이제 간접 음주라보다는 이제 그 술을 못 마시는 직장인들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요된 문화, 배려. 네. 강요된 문화 부분들이 배려라기도 강요된 문화가 지금까지 있고 그것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엘리트층들이 또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법 쪽이라든지 언론계 이런 쪽에서도 그 아마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쪽에서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저는 하나 더 권하고 싶은 거는 TV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맞아요. 화가 나면 술을 마시고 소주를 병나발로 불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화가 나면 술을 먹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실현당하면 먹고 시키는데 하나만 먹고 담배는 지금 막 이렇게 뭐 모자이크 처리하는데 술은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우리 사회가 너그럽지 않나. 오히려 PPL로 더 많이 나와요 요새는. 예. 막 술 광고 간접 술 광고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술 먹으면 술병 앞에 세워놓고 그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 유명 연예인들이 뭐 주량이 얼마다 이런 부분들은 참 그 앞으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 마치 술 잘 마시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아주 잘못인 것 같아요. 주량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저도 그렇고요. 술은 자꾸 마시면 마실수록 는다. 그래서 주량은 결국 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술에서는 그 간에서는 술을 대사해주는 효소가 있는데 그것이 술이나 일부 약에 의해서 그 효소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늘기 때문에 뭐 처음에 술을 마셨을 때는 뭐 한두 잔 마셔도 취하던 분들이 계속 마시면은 이제 점차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죠. 네. 그 가만 보면은 주변에 진짜 술 많이 마시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굉장히 유전적 체질로 잘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권투 선수들 중에 맷집이 유난히 좋은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이 그러나 경기 중엔 좋은데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 무하마드 알리 같은 분이 케어를 잘 안 당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오래 맞으니까 파킨슨병이 걸리듯이 맷집엔 장사가 없어서 되게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노년에 저희 찾아와서 고생을 해요. 예. 경기 중 음주 중에는 잘 버텨. 예. 근데 음주가 끝나고 나면 김철중 기자를 노년에 안 봤으면 저는 안주바를 잘 세우니까 잘 견딘다고 보는데 실제로 안주랑 같이 먹으면은 좀 이 뭐랄까요 알코올에 대한 해독 능력이 좀 올라가나요? 깡술보단 낫겠죠 아무래도. 그 이제 술로 인한 피해가 간뿐 아니라 위 또 뭐 뇌 여러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빈속에 술을 먹으면 간이 보호되기보다는 위가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바이트 뭐 이제 위 급성 위험 술로 인한 급성 위험 자극 이런 게 줄어드는 건데 물론 이제 음식을 많이 먹고서 술을 마시면 흡수는 좀 줄어들 수는 있죠. 줄어들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절대량이 아무래도 중요하고요. 오히려 안주랑 먹으면은 술을 더 많이 먹게 되니까 오히려 간에는 더 나쁠 수도 있겠네요. 절대 알코올량이 늘어나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소화액이 분비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소화 안 되는 분들이 이제 반주로 드시는 분들이 그래서 반주란 많이 나오군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성인들 중년 성인들의 이제 복부 비만의 상당 부분은
회식으로 인해서 그 저녁 때 늦게까지 술 마시면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그렇죠. 지금 이제 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과량의 칼로리를 복용함으로 인해서 오는 비만도 상당히 부수적인 문제가 문제네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우리 신문사 선배는요, 저녁 약속을 반으로 줄였더니 6개월에 10kg가 빠졌대요. 예. 그동안 얼마나 이 저녁 회식이 복부위만 만드는데 주범이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대, 그것만 한데. 문화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알코올이 약간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서 약간 이 식욕도 좀 자극하고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을 가만 다시 그날 전날 먹은 거를 한번 따져보면요. 보통 때 술을 안 마셨으면 그렇게 먹을 수가 없는 양들을 먹게 먹고 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끝날 때 다시 가서 어디 가서 더 마지막으로 설렁탕을 먹거나 이런 걸 또 먹고 가죠. 그죠? 술을 먹고요. 그 전에 꼭 자기 전에 라면을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면을 꼭 먹는 사람. 이게 탄수화물이 해도 그 간에 그 알코올의 분해에 좀 유리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아내들이 네. 꿀물 타주고 그러잖아요. 네. 술 먹고 당이네, 와서. 당?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술을 마시면서 오는 이제 술 대사가 불충분할 때 오는 그런 문제들,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긴다든지 이럴 거라든지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당 대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먹게 되면은 덜 피곤하다든지 또 덜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생각에 술 먹고 나서 많이 먹으면 정말 힘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덜 마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가 질문하다 보니까 술을 어떻게 잘 마시는 법을 자꾸 질문하게 돼.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숙취 해소, 이 음료 시장이 잘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예. 예. 요즘 새로운 제품들이 막 나와서 서로 경쟁하더라고요, 광고에. 예, 컨디션 좋다더니 어떻게 저도 됐냐고. 처음 알았어요. 떡이 사람은 안 돼도 사람이 떡이 되는 것. 술 마시는 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 어떤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게 알코올이 들어오면은 위에서 뭔가 프로틴이 형성이 되는데 샥 프로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순한 술을 먹어야 좀 보호막이 쳐지지 처음부터 독한 술을 먹으면 보호막이 쳐질 겨를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맥주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예, 최근에 이제 소주 도수가 낮아지고, 어떤 면은 이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최근에는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여성분들이 마시기 쉽게 하는데,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 과실주를 먹었을 때가 제일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마실 때 저항이 적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우리가 왜 칵테일 같은 걸 마시게 되면은, 그 자기가 얼마를 마셨는지 참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더 조심스럽고, 특히 최근에 우리 사회면을 보면 여성분들이 자기 주량을 넘어서는 술을 마시고 나서 본인도 곤란한 일이 생기고 상대방도 생각지 않은 이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늑대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남자들은 원래 공격적인 성향이 좀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절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밤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은 늑대 인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집에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좀 애매하네요. 너무 하여튼 우리가 생적으로 너무 많이 간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여성이 훨씬 더 타격을 받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유가 있나요? 이제 결국 그 체격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래서 여성 중에서도 적절한 비율이 뭐죠? 장미란 선수가 만약에 우리 김철중 기자랑 마신다 그러면 훨씬 많은 양을 드시고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량 체형이 네. 더 큰 사람들이 더 같은 수준의 주량이라면 훨씬 더 많이 마실 수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자보다 체격이 작기 때문에 적은 술로 그만큼 간에 가는 그 양이 많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여성들한테는 술을 마시면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 점을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제 주변에도 한 분 있는데 소주 한 반잔도 못 마시거든요. 그 마시면은 그냥 얼굴이 확 빨개지고 이런 사람한테 강권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예, 그분들은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알코올을 대사하는 효소가 네. 선천적으로 부족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무리하게 술을 마시게 되면은 네. 정말 생명의 위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급성 알코올 뭐 예. 독식 증후군 이런 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어떤 분들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지금 왜 청소년 대학생들 신입생들 환영 파티에 네. 선배들이 강제로 그렇게 해서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걸로 그 그렇죠. 뇌사자가 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간이식 제공이 많이 나올 때가 연말하고 대학생들 신입 환영 때. 왜냐하면 또 음주운전하다 사고 웃을 내고. 수도 없네. 음주운전하다 사고 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야, 이거 상당히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연관이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조금 마셔도 얼굴 빨개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예. 하나의 이 반응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제 빨개지죠. 예. 보통. 근데 이제 아까 그 알코올 대사가 부족한 분들은 그런 게 더 심하게 빨리 나오게 되고요. 대사 능력이 좋은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늦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 이런 사람은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혈관 확장성의 문제가 혈관의 확장이 이제 유난히 좀 예민한 분들이 좀 있고요. 저도 최근 알았는데 이 술 먹고 얼굴 빨개지는 게 아시아 사람한테만 있다며요. 그래서 뭐 이거를 아시안 플러시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 알코올 대사 효소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아시아 쪽에 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건 조사는 안 해봐서. 자, 그다음에 우리 간 건강 체크 OX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멍 잘 드는 당신 간 건강을 의심해봐라. 맞습니까? 멍하고 술하고 갈려 있나요? 맞습니다. 그래요? 예. 오. 왜냐하면 이거는 아주 나쁠 때, 간이 나쁘면은 간에서 그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를 생성을 하는데 그게 부족해질 수가 있어서 멍이 잘 드는데 그래서 외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환자 중에 하나가 간 나쁜 환자예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나서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뭐 멍이 잘 드는 이유는 간 이외에도 뭐 혈액학적인 질환을 갖고 있어도 그럴 수가 있고 나이 드셔서 혈관이 약한 분들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멍이 잘 드는 건 분명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자, 밥맛이 없고 자꾸 토한다. 양치한테 자꾸 구역질 난다. 이렇게 구역질, 구토 이런 게 자주 있으면 간이 나쁜 거다. 물론 이제 급성 간염이 있다든지 간이 나쁘면은 자꾸 메스껍다든지 소화가 안 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혀를 닦을 때 혀 뒷부분, 네. 3분의 1 뒤쪽 부분, 이 뒤쪽 부분에는 이제 그 구역질 자극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극하면은 정상적인 사람도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혓바닥을 너무 깊이 닦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흰자위가 노란 사람은 황달 이어서 간이 나쁜 거다. 네, 그 흰자위가 노란 사람들은 이제 황달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끔 나이가 들고 그런 사람들은 눈이 탁해 보여서 이게 황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를 때는 쉬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소변을 보고 나서 병에다 받아서 그걸 흔들어 보면은 거품이 노라면은 그거는 황달이고 거품이 하얀 건데 소변이 진하다. 그거는 농축된 겁니다. 아하. 근데 많은 분들이 아침에 소변 보면 소변이 진하게 나오거든요. 농축돼서. 그건 사실은 이제 탈수가 돼서 농축이 되기 때문에 진하게 나온 건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간이 나빠서 황달에 온 게 아닐까. 근데 그럴 때는 한번 흔들어 봐서 거품이 노란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손도 노라면 손하고 흰자가 같이 노라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저희가 1, 2월 정도에 이제 황달이 있지 않나 해서 놀래서 오시는 분들이 보는데 카로테네미아라 그래서 귤이나 당근을 즐겨서 많이 드신 분들이 손이나 피부가 노래지는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분들은 흰자가 하얗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황달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변을 종이컵에 봐서 흔들어 봤을 때
거품도 노라면 황달, 예, 거품이 노랗지 않으면 농축. 그렇죠. 그다음에 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간염에 걸릴 수 있나요? 간염은 되게 바이러스인데. 글쎄요. 저도 여기 왜 O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기회에 X로 하죠, 뭐. 예, 이거는 사실은 무리한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을 필요는 좋지는 않고요. 당연하죠. 최근에는 이제 지방간이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이제 무리한 다이어트라기보다는 나쁜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고, 네. 과체중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지방간이 올 수 있는데, 다이어트 식품 중에 간에 해가 되는 약품 같은 거를 드시고 간이 나빠져서 오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가끔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디서 뭐 외신에서 본 것 같은데 굶어도 지방간이 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굶었다기보다는 영양 결핍이 됐을 때, 우리나라도 6.25 직후에 영양 결핍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때 복수도 차고, 간이 붓고, 그럴 때 이제 간을 보면은 간에, 기름이 많이 끼는데, 그건 좀 의아하죠. 그죠? 네, 역설이네요. 그 부분은 이제 정상적으로, 간이 기능을 못 하면서 오히려 간에, 그렇게 지방이 끼는.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과잉 섭취해도 지방간이 올 수 있고 예. 영양 불균형 예. 또 거기다가 이제 약간 기아 상태에서도 그렇죠. 이제 예. 오히려 지방간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간 회복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팔잖아요. 네. 그게 실제로 효과가 좀 있나요? 뭐 웅담 성분 뭐 이런 약들도 있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일부 간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긴 있죠. 뭐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손상을 좀 줄여준다든지 뭐 회복을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술 마시면서 그런 걸 넣고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그 정성이면 술 적게 먹을 텐데. 그래서 제가 보면은 우리나라 분들 보면 좀 직장인들 참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간이 나빠서 입원하라 그러는데도 직장에서 해고당할 거를 두려워해서 자기 병을 숨기고 그렇죠. 무리하게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보호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술자리에서의 능력이 이 사회적 성공하고 연결되는 구조가 참 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 뭐 저희가 이제 과거의 성장 시대 때 많은 우리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건강을 헤쳐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21세기가 됐고 그죠? 이제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도 선진국 시민에 맞게끔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OX 퀴즈 마지막. 피어싱 타투로 간염에 걸릴 수 있다. 예, 옵니다. 아하. 물론 이거는 비위생적으로 했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위생적으로 해서 소독을 잘 된 기구로 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겠지만 대개 이런 걸 하는 데가 좀 불법적으로 하는데 또 우리 보면 뭐 야매라 그러죠. 야매로 해서 뭐 보면은 눈썹 같은 거를 이제 문신을 해서 앞으로 평생 눈화장을 안 해도 된다 하는데 대개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확실치 않고 또 온 김에 가족들 다 한꺼번에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간염에 걸려 있었으면은 불행하게도 옮길 수가 있고. 요새는 근데 이제 뭐 많이 일회용을 쓰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야매나 이런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바늘에 찔려서 그렇죠. 걸릴 수 있는 거죠. C형 간염이라는 건 이제 오염된 사람들이 이걸 뭐 주사 바늘에만 찔려야지만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문신. 이제 문신이 실제 주사 바늘로 찌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찌를 때 환자의 피가 오염된 주사기를 소독하지 않고 쓰면은 불행하게도 내가 앞에 환자가 C형 간염 환자인데 내가 그 다음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걸 소독을 안 한 거를 썼다. 그러면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위생이 조금 믿을 수가 없는 곳에 가서 할 때는 조심하고 최근에 이제 문신이 너무 우리가 이제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몸에 상처를 낼 때는 항상 조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침으로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옮기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요. 만약에 입안에 궤양이 있거나 상처가 있다. 이러면 침으로 옮길 수 있나요? 이제 가끔 연인이 네. 간염이 있을 때 본인이 간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네. 자기 상대와 내가 이제 그런 키스를 신체적인 하려는데, 접촉을 네. 할 때 감염을 시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네. 저희가 실제 C형 간염 환자들 배우자를 검사를 해보면은 네. 그건 깊은 신체적인 접촉을 오랫동안 하는데 네. 보면은 한 10% 미만이에요. 감염이 된 게 오래 같이 살아왔지만 네. 그러니까 그 부부 금슬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그런 거에 의해서 물론 그런 깊은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은 있는데 네. 다행스럽게 C형 간염은 전염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적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키스 중에 우리가 프렌치 키스라 그러는데 네. 그런 경우에 빈번하면은 위험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네요. 예. 저희 에이즈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C형 간염의 경우는. 제가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혀 보호장치 없이 섹스를 했을 경우에 약 100번에 한 번 정도의 전염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C형 간염도 아마 그 정도라고 보여요. 그보다 더 낮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C형 간염에 보면은 직업 여성들, 멀티 파트너 예. 또는 남성의 경우는 이제 동성 연애자들. 예. 그런 분들에서 상대적으로 C형 감염률이 좀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생활도 감염을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B형 간염 C형 얘기하니까 이제 간염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해봤으면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A형은 이제 이 오염된 물이나 음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아웃브레이크 형태로 이제 발생하고 경구 감염이 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B형하고 C형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보균율? 예.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우리나라 40대 중년 남자에서 사망 원인이 암 다음으로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 의과대 학생들도 심장 질환인 줄 알아요. 사실은 간 질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간경화군요, 그러니까. 예, 간 부전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간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그럼 많은 학생들이 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7알이 B형 간염. 그 다음에 10 내지 15%가 C형 간염. 그러니까 결국 8알 내지 85%가 B 또는 C형 간염이 우리나라 간암의 원인이 되고 또 간경변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국가적으로 간염 예방 접종을 신생아한테 놔주기 때문에 B형 간염은 점점 줄어들 거고요.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B형 간염은 고혈압, 당뇨 치료하듯이 B형 간염 약들이 좋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이제 앞으로 간암을 다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런 거를 관리를 소홀해서 간경변 간암 진행될 때까지 놔두기 때문에 방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C형 간염은 과거에 치료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미 보험으로 먹는 항바이러스제도 이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80~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아주 획기적인 이제 변화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관리만 하면 앞으로 이쪽 B형, C형 관련된 간암은 앞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C형 간염의 이 보균율은 몇 프로예요? 현재 일반 성인에서 한 1% 정도. 1%? 예. 꽤 많네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보통 하니까 60, 70대가 넘으면 그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C형 간염은 성인이 돼서 감염이 되는 비율이 높고요. B형 간염은 대개 수직 감염이라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서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B형 간염은 주로 40대 환자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감염됐다가 보통 20, 30대에 이제 만성 간염이 시작이 돼서 40대 간경변, 50대 간암 이렇게 가고요.
시형간염은 간염에 노출되면은 이것이 대부분 만성으로 갑니다. 만성으로 가서 한 10년, 20년 가면은 간경변으로 진행되고 30년쯤 되면 간암으로 가게 되죠. 그럼 되게 환자들이 약 70대, 80대. 대개 이제 60, 70대가 넘으면 시형간염 비율이 높습니다. 간암이. 아,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가 70대인데 이제 간암이나 뭐 다른 그런 유사한 질환으로 병원에 딱 오면 이 사람은 C형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딱 예측을 할 수 있겠네요. 뭐 이제 아무래도 B형이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 가끔 늦게 시작된 분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B형도 아니고 C형도 아닌 분들이 있는데 지방간이 지방성 간염으로 해서 간경변 간암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바이러스성 간염이 제일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뒤에는 비바이러스성 간염이 더 문제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교수님 이렇게 드는 의문이 이게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바늘에 찔리거나 뭐 수혈을 받았거나 뭐 이런데 이게 왜 40대부터 늘기 시작하는 거죠? 보통 요즘 이제 다 수혈해서 다 검사하죠. C형은. 그렇죠. 지금 앞으로는 이 빈도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수혈을 통해서 감염된 경우가 많죠. 여성분들이 되게 출산 과거에 하셨을 때 수혈을 많이 받죠. 그리고 남자들도 과거에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래서 C형 간염 비율이 선진국이 오히려 빈도가 높아요. 왜 그런 거죠? 그 예전에 이미 의료 행위를 일찍 시작한 선진국들이 많고 오히려 병원에 가기가 어려웠던 우리나라는 C형 간염에 걸릴 일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야, 이거 참 상당히 재미난 그렇죠. 얘기네요. 그리고 또 소련 같이 사회적인 그 의료 행위를 전 국민을 위해서 하는데 질적 수준은 굉장히 낮은 게 오히려 국민을 위해 한다는 것이 이제 간염을 오히려 퍼뜨린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전 국민의 10% 이상이 지금 C형 간염. 이집트는 무슨 백신을 아주 허술하게 놨나요? 하나 갖고 막 여러 명이 놨나? 아마 하여튼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뭔가 부적절한 그 의료 행위를 전 국민을 상대로 했고 저희도 어렸을 때 사실은 뭐 장질부사 예방 접종을 그 간호사가 맞잖아요. 주사기 한 2-3개 가져서 전반을 맞췄는데 그러니까요. 다행히 그 당시에 우리는 C형 간염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감염이 적었던 거죠. 이집트의 비극인데요. 예. 그래서 이집트는 그러나 다행스러운 거는 모 제약회사가 거기 간염 문제를 굉장히 저렴한 약가로 공급을 해서 전 간질환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돼 있다고 합니다. 무슨 그렇게 훌륭한 제약회사가 있어요? 뭐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좋은 약인데 그 약을 쓰기 위한 장벽이 비용 때문에 너무 높다라는 이제 세계적인 비난을 피하고자 아마 이 형편이 어려운 나라들은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이렇게 하는 걸로. 길리어든 거예요? 예. C형 간염 치료제 개발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나이 들수록 C형 간염 보균자로 발견되는 비율이 높다고 하니까 우리 뭐 나이 들어가는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C형 간염 보균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 70대에 간암으로 오셨는데 C형 간염 환자의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C형 간염인지 모르고 있다가 간암이 걸리고 나서 안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번은 C형 간염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치료제가 없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지내다가 병이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는 저희가 간의 날을 하는 이유도 그런 분들한테 C형 간염이 이제 치료제가 있으니까 꼭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있는지 모르는 이것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는 암 조기 검진을 위해서 성인 40이 넘으면은 간 검사를 해주고 간 수치가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C형 간염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C형 간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 수치가 정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검사하고 안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병에 걸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지금
생애 주기에 40대가 되면은 한 번씩 시형 간염을 하도록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그러겠죠, 할 필요는 뭐. 없지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60세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66세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66세. 예, 그거는 이제 아. 국가에서 좀 해주는 것이 좋고 이거 안 해줍니까? 지금까지는 아직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미 미국, 일본, 대만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안 해요? 아마 그 동안에는 이제 시형 간염의 비율이 낮았던 점하고 또 1% 시형 되는데. 간염이 확인이 돼도 과거의 치료제가 완치 확률이 50%, 또 치료가 이제 많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활발하진 않지만 이제는 치료할 수 있는 완치시킬 수 있는 약들이 가능성이 많이 나오는데. 높아지니까 네. 국가적으로 지금 나가는 비용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고 나서 의료비 사용되는 거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검사를 해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한번 그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그 피검사 비용이 얼마? 비용은 뭐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이제 거기서 10,000원 안 넘나요? 10,000원 안 넘습니다. 근데 야. 거기서 나오는 경우라고 그래서 다 병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스크리닝 검사고 그 다음엔 저희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활동성이 있는 사람에서만 치료를 하는 거죠.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요. 대개 보면은 거기서 한 60% 정도만 활동성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약 정리를 해보면 전 국민의 약 1% 정도가 시형간염 보균자고 예. 그중에 검사를 해보면은 약 60%가 치료할 필요가 있어요. 치료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치료를 하면 약 80에서 90%는 완치가 되는. 현재 보험되는 약은 한 6개월 먹어서 8, 90% 완치고 그다음에 이제 더 효과적인 약은 비용 때문에 아직 보험은 안 됐지만 그건 한 우리도 임상을 해봤더니 98%가 3개월에 완치가 됩니다. 와, 미러클인데 미러클. 예. 그다음에 이 시형간염 보균자 중에 약 3분의 1은 간 기능이 정상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간 기능 정상이니까 나 시형간염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걸 잘못된 생각이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죠. 국민건강검진을 받고서 자기가 간이 건강하다고 믿고 술도 마시고 되게 그런 분들 건강하다 그러면 바로 하는 게 술집에 가죠.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에서 네거티브 나오면은 면죄부인 줄 알아. 그냥 나 그동안 술 많이 먹었는데도 간 기능 괜찮네 하면서 더 먹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잘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빨리 어떻게 이 법안을 청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유관단체인 질병관리본부라든지 국립보건원 이런 쪽 통해서 앞으로 국민건강검진에 포함을 시키되 자주 할 필요는 없고 생애 주기에 한 번 하고 그러나 또 41살인 사람은 66세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네.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일단 먼저 한번 해주고 본인들이 한 번씩 원할 때 한 번 정도는 해주는 걸로 물론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직접 검사해 보시면 더 좋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자꾸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는 국민복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데 정작 국민복지를 받아야 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생계가 어려워서 병원에도 잘 못 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국가가 검사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요. 이거를 많이 찾아내서 많이 치료를 하면 시형간염으로 걸릴 이 위험도는 낮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숫자가 주니까. 그렇죠. 역시 뭐 의학 전문가답게 말씀하시는데 이 감염 소스를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치료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간염 청정 지역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크린 검사가 오히려 간염에 걸릴 위험을 줄여주는 거네요. 우리가 이미 메르스를 겪어봐서 알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처를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르는지.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소홀해요. 이거 빨리 어떻게 좀 빨리 법원 청원해서 다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나오게 해가지고요. 우리 김철준 기자가 한번 멋있게 글을 한번 써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시형간염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아직도 여전히 좀 위세가 남아있는 B형간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요. 예. 뭐 어차피 이제 B형간염이 활성화돼가지고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은 그 제도권에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또 약도 다 보험이 되고 하니까. 근데 그 제도권으로 넘어오지 않는
그 많은 복균자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내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저도 있고 저 나이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이게 활성화 될 거다 안 될 거다. 지금 치료 대상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게 이제 전문가 비전문가의 차이인데요. 그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간은 이상이 없고 바이러스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바이러스는 쉽게 이해를 하면은 간이라는 그 동산에 일종의 불씨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불씨가 들어와서 간세포에 옮겨 붙어서 불이 타기 시작하면 간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간염이 그 불이 전체적으로 많이 타면 간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고 조금 타면은 환자도 모르고 의사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이 다 타버리고 나면은 이제 수치가 안 올라가죠. 그런 게 간경병과 같은 거죠. 근데 수치가 안 올라가니까 바이러스 활동성도 별로 없으니까 자기는 건강한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고 오해를 해요. 엄청난 착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그 미국 간학회지 헤파톨로지에 하나 낸 것이 심지어 우리 전문 의사도 착각하는 부분들을 그거를 서브 클리니칸이라서 임상 좀 전 단계인 환자들을 정밀 검사를 해서 보니까 간을 굳은지를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가 간 스캔이라는데 그걸로 검사를 해보니까 간이 굳어 있는 어느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간암이 많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건강 보유자라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 하나 하고 환자나 의사들 중에 별로 증상들이 없고 수치도 얼마 안 높고 그러니까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놔두는 수가 많아요. 요번에 심평원에서 하나 바뀐 제도는 간경변으로 진행된 사람은 앞으로 간염 바이러스가 활동하고 있으면은 이제 보험으로 치료를 해줍니다. 아하. 근데도 아직 그런 사실, 바뀐 사실을 모르는 많은 의사분들께서 환자한테 치료를 권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경화가 오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바이러스 활동성이 입증이 되면 다 보험을 해준다. 그러니까 아니 간경변이 왔는데 예전엔 간 수치가 반드시 나빠야만 이상이 있어야만 보험을 해줬는데 이제는 바이러스 활동성이 입증이 되면은 간 수치가 정상이라도 치료를 해준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가가 그 부분을 우리 학회와 잘 상의를 해서 실제로 환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으로 점차 발전이 되고 학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진료 지침을 잘 만들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간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이러스 활동성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간 질환 환자들을 간 전문가만 꼭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실 간 전문가들이 어떤 기득권을 요구하기보다 이러한 병들은 평생 관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명과 직결된 또 자주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번쯤 그런 쪽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얘기되네요. 예. 이게 상당히 그 바이러스 활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 업데이트되는 어떤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도 솔직히 지금 다른 쪽 분야에서는 최근에 뭐가 바뀌고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그쪽 전문가한테 환자를 의뢰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의료계 간에 이제 서로 의료 전달 시스템이 잘 되고는 있는데 가끔 그것이 원활치 못해서 좋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불행한 경우들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바이러스 활동성을 알아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진 않습니다. 그것도 피검사를 할 수 있는 거죠? DNA 검사라는 거를 간단하게 그래서 그걸로 지금 얘가 지금 막 바이러스 활동하고 있네. 빨리 약을 치료해야겠네. 이런 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규칙적으로 한번 가서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보통 6개월에 한 번 내지나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지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에 가시면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간암 조기 검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다는 게 확인되면은 국가에서 6개월마다 초음파도 무료로 해주고 간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바이러스 특히 이제 40세 이후 40대 50대 많은 그 B형 바이러스 보유자들은 진짜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자기 몸에 바이러스가 어떤지를 체크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사실 복지가 많이 돼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그런 혜택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고 또 생업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간학회에서 지난번 요새 이제 간의 날을 맞이해서 소중한 간 찾기 캠페인을 하는데 집 나간 간 찾기. 집 나간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영세 상인들, 재래시장에 있는 영세 상인이라든지 네. 또 탈북자, 또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분들은 이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 혜택에서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금 검사해주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간학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예, 저희가 간은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주부들 보면은 이제 지방간이라고 이제 검진해서 나왔는데, 이 간 기능 검사를 해보면은, 약 80 정도? 70? 약간 정상이 40 이하면, 약간 올라간, 그렇다고 아주 심각한 건 아닌, 요 상태에서, 그냥 지방간이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요거 그냥 이렇게 냅두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이제, 자가면역성 간염인데, 단순한 지방간인 줄 알고 방치했다가 간경변으로 진행돼서 지방간이 증상인 다른 질환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수치가 올라갔다 그래서 다 지방간은 아니고요. 우리가 반짝인다 그래서 다 금은 아니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갔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호전이 안 되면은 아무래도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내가 혹시 다른 병은 아닐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만성 간질환이라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오래 진행되는데 의외로 갑자기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적어도 6개월, 1년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지방간을 해결하지 못해. 내가 살 빼고 운동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병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지방간은 이 생활 습관에 관련된 병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강한 동기부여를 주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진료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것에 따르는 혜택이 없다 보니까 우리 안타깝게도 많은 선생님들이 약만 처방하지 진짜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교육과 동기부여를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좀 이게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교육 상담 이런 계도 이런 것에 충분한 수가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을 전담하는 또 어떤 기관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가 전혀 뒷받침 안 되니까 의사도 그냥 무료 그냥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정부만 비난할 게 아니라 저희 의료 단체에서도 그 필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자꾸 유관단체하고 의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의사들도 정말 실효성 있게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사역적인 얘기인데 이 B형 간염 보유자에 대한 이 사회적 차별 이거는 이제 거의 없으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그 세계 간염 환자 동맹 월드 헤파타이티스 얼라이언스라는 그런 기구를 갖고 있는 무서운 단체가. 예, 그 사람이 사실은 변호사예요. 영국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사실 세계 간염의 날도 유엔에다가 요구하고 WHO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오늘 지금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환자 어떤 동호단체, NGO 그룹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제안을 해서 우리 간학회 지금 정책이사와 이제 만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환자 자신들도 그런 권리, 국가에서 보호받을 권리를 좀 주장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학병원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심하게 이제 간염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아직도 이런 약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뭐죠? 급성 약물성 약물성 간염. 네. 저희가 그 심심치 않게 경험을 하고요.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약물 남용, 오용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건강하겠다고 약을 먹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사랑을 돈으로 살 수 없듯이 건강을 자꾸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건강은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고 지키는 것이다. 중요한 얘기네요. 예. 제가 앞으로 제 가온으로 남기겠습니다. 자, 이 10월 20일 간의 날, 또 이 행사에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행사는 간학회 예.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알 수 있다. 예. 하는 거고 30년 동안 간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간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간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장기고 아시다시피 머슴처럼 말이 없고 묵묵한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묵의 장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말없이 일하는 간을 우리가 잘 사랑해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간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꾸준한 관심을 주고 술이나 약이나 확인되지 않는 걸로 간을 너무 오래 혹사시켜서 간이 나중에 반기를 들지 않도록 우리 관심을 갖고 꾸준히 사랑해 준다 그러면은 간은 우리를 평생 건강하게 지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의 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갖는 그런 시간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한가혁 교수님과 함께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건전음주와 간염 퇴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즘 평균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죠. 활력 있게, 나이 들어까지 활력 있게 하려면 이 간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명예학사에 나와주신 한가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술 한잔 하러 가시죠.